오늘 할 내용은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어제 했던 건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 또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원의 정의에서부터 비롯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원이랑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면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직접 비교해서 누가 더 크냐 작으냐 혹은 같으냐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 관계를 파악한 건데, 그 위치 관계 중에서 좀 중요한 녀석으로 누가 있었냐면 접선이라는 것이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 이제는 원하고 원, 두 원의 위치 관계 이야기하는 건데, 크게 보면 그림이 이렇게 6개 나와 크게 보면 그림이 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그냥 두 원이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세 번째 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네 번째 건 또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다섯 번째 오는 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크게 이렇게 5개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요 다섯 번째 그림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커다란 원과 작은 원의 중심이 딱 일치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요 녀석 중에 약간 특별한 녀석인데, 그런 걸 동심원이라고 하거든요. 중심이 일치하는 두 원.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뭐 6개로 구분하는 책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보자면 요렇게 5개인 거고요. 상황은 이해가 되죠? 이게 커다란 원이 가만히 있다고 보면 작은 원이 멀찌감치 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떨어져 있는 거고, 얘가 조금 더 가까이 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다가, 얘가 조금 더 들어와 버리면 두 점에서 만나고, 이게 더 지나가고 더 지나가고 더 지나가서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오면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다시 떨어지는, 안 만나는 이런 상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하고 5번은 교점이 없는 상태고, 2번하고 4번은 교점이 하나인 상태고, 3번은 교점이 2개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이런 상태인 걸 파악하면 되지만,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파악할 수 있지만, 식으로 나와 있다면 그림으로 당연히 그려가지고는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식을 이용해서 도대체 두 원이 이 5개의 그림 중에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를 찾아보자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에 힌트가 다 나와 있는 거지. 그죠? 뭘로 판단하고 있냐면, 다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2개를 비교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보시면 한 원의 반지름, 또 하나의 원의 반지름, 이 반지름 둘이 더해봤자 두 원 사이의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짧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3분 18초 됐어. 반지름 둘이 더한 거랑 두 원의 중심, 어제 밤샜다 그랬구나.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 건 뭐겠어요? 딱 일치하는 경우죠. 반지름 둘이 더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랑 정확히 일치하더라라는 거고요. 세 번째 오는 건 이제 반지름 2개를 더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요건 또 거꾸로 가보면 이제 요 녀석을 비교해보면 될 텐데, 얘는 물론 반지름 길이 2개를 더하면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큰 것도 맞지만, 딱 떨어지는 게 뭐야?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딱 일치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리로 와보면 얘는 두 원의 반지름, 그 차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반지름의 차이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다시 이리로 가서 보면, 반지름의 차이는 요거랑 요게 이제 왼쪽 원의 반지름이고, 요것이 오른쪽 원의 반지름이거든요. 그거랑 두 원의 중심 사이를 비교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반지름의 차이하고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더 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상황을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을 땐, 즉 식으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두 개를 찾아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책에 보시면 그래서 얘가 정리되어 있기를 밑에 기본 정석이라는 박스에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보면 이런 거라고요. 1번 상황의 경우엔 아예 바깥쪽에서 만나고 있는 중이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어지러우려나? 어지럽죠. 이렇게 합시다. 1번 상황의 경우엔 반지름 둘이 더한 거랑 중심 사이의 거리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1, 2, 3번을 이렇게 순서대로 비교해 보시면 되죠. 부동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D가 더 크다가 D가 같아졌다가 D가 더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죠?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고요. 그거랑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중심 사이에 더 크다가 같다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젠 더 작아지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3, 4, 5번의 경우에 반지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3, 4, 5번은 반지름의 차이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컸다가 같아졌다가 더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뀐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오른쪽에 뭐 한글로 한참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 그림을 그냥 말로 설명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용어 몇 가지만 좀 보고 가자면, 첫 번째 상황은 아예 그냥 안 만나는 거니까 됐고,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보시면 어쨌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2번과 4번의 그림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는 외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내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시면 두 원은 한 점에서 외접하고 두 원은 한 점에서 내접한다 그러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그냥 원 둘이 서로 바깥쪽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원 안쪽에서 둘이 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접한다, 요거는 내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말로 쭉쭉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책에는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다른 문제집 RPM이나 뭐 센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요 그림에다가 몇 가지만 더 설명을 좀 할게요. 책에는 없지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이 두 개 있을 때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과서에선 빠졌으니까 좀 공통 접선을 딱 정의하긴 그렇지만, 원이 두 개 나와 있을 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그걸 공통 접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잠깐만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거 보면 이 원한테도 접하고 요 원한테도 접하는 접선을 그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접선, 여기 접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공통 접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접선이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접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편에도 보면 이렇게 생긴 접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도 공통 접선인 거고 얘도 공통 접선인 거예요. 심지어 저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누가 또 있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공통 접선이에요. 이거랑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있다는 건 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다는 거죠. 얘도 공통 접선이에요. 그래서 1번 상황의 경우엔 즉 원이 멀찍이 떨어져서 둘이 안 만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공통 접선을 이렇게 총 4개 그을 수 있고요. 제가 일부러 흰색이랑 노란색으로 따로따로 그림 그렸는데, 흰색으로 그린 공통 접선은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노란색으로 그린 건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이 공통 접선인데, 이제 흰색이랑 노란색을 구분하는 건, 흰색은 직선이 있다고 보면 얘를 기준으로 같은 쪽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선을 기준으로 둘 다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다면, 노란색은 두 원의 중심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 녀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접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쪽에 원의 중심이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통 외접선 2개, 공통 내접선 2개, 그래서 총 공통 접선이 4개 있는 상태다 라는 거예요. 공통 접선이 4개예요 라는 말 자체가 두 원이 이렇게 떨어져서 안 만나는 상태예요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공통 접선의 개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림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오는 녀석은 그럼 어떤 상태냐면 말했지만 큰 원이 가만히 있다고 보고 작은 원이 가까이 간다고 보자고요. 그럼 흰색 접선, 공통 외접선은 그냥 조금 움직이긴 하겠지만 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공통 내접선은 어때요?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좀 짜부라들겠죠. 짜부라들다가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상태가 돼버릴 거다라는 거야.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로 싹 바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통 외접선이야. 당연히 뭐 그냥 이렇게랑 이렇게로 두 개가 그냥 존재하는 상태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 공통 접선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었고 그 공통 접선 중에서 줄어든 그림 삐뚤어졌니? 줄어든 녀석이 누구냐 하면 공통 내접선이 하나 줄어들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그림의 차이가 이해가 되죠? 세 번째 오는 건 뭐겠어요? 공통 외접선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젠 공통 내접선이 사라진 상태가 되죠. 이거 둘이 딱 들어와 버리면 여기 사이에 껴있던 노란색 직선은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 공통 접선 두 개, 그런데 이거 두 개가 다 외접선이더라 그 얘기고요. 얘는 요 녀석이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면 공통 외접선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결국 하나가 돼요. 이렇게 공통 외접선만 하나 있는 상태, 그게 두 원이 내접하는 상황이다. 이거 마지막에 오는 녀석은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작은 원 입장에서 접선 그으면 큰 원한테는 무조건 할선돼 버리기 때문에 공통 접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상황은 공통 접선의 개수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접선 때문에 그런데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가끔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오는 녀석이 좀 많으니까 저걸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이런 건데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건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 외접선 두 개랑 흰색 외접선 두 개는 둘이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노란색 내접선 두 개도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해볼 텐데 접선의 길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보통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접점에서부터 요 접점까지 요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요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나오는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 제가 보조선을 하나 긋죠. 여기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뭐 할 거냐면 요 빨간색 선분을 수직이니까 차츰 따라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요 빨간색 선을 야금야금 평행이동을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에 맞닿을 때까지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평행이동에서 이 위로 끌고 올라갔다고요.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생겨먹고 좀 길다랗긴 하지만 이렇게 길다랗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직각삼각형, 즉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이거지. 뭘 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구하시면 되고 요 선분의 길이는 커다란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이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을 거잖아요. 커다란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서 찾으시면 되고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빨간색 선분의 길이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는 건 직각삼각형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공통 내접선도 요 접점에서부터 요 접점까지의 거리거든요.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나올 텐데 얘도 결국 힌트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하나 쭉 연장해가지고요. 요렇게 좀 그림이 지저분해졌네.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공통 외접선이라는 건 요건데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 요 길이 구하는 건데 이거 자체로는 구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쭉 연장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해서 요 파란색 선불 역시나 평행 이동을 야금야금 합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 여기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얘도 커다랗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빗변의 길이는 아까처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요 변의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이랑 작은 원의 반지름을 이번에는 더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R 더하기 R 프라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어쨌든 요걸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또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통 접선 이야기 한 김에 요거까지 설명했으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집 풀다가 나오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5가지의 그림이 두 원의 위치 관계에 해당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그림 그 자체를 식으로 나타내서 이해해 보시면 될 녀석이었고요. 요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커다란 박스 하나 통째로 있는데 요거 직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1번하고 2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냥 서로 뒤집고 있는 건데, 1번부터 보시면 식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전개해보면 x제곱 앞에 m 플러스 1이 있는 거고 y제곱 앞에도 m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x 앞에도 뭐 붙어 있고요. y 앞에도 그리고 상수항도 뭔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m이라는 값에 따라서 중심 좌표도 바뀔 거고 반지름도 바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는 m 값에 따라서 중심도 반지름도 달라지는 어떤 이상한 원이 될 텐데,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딘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m 앞에 붙어 있는 게 0이 되는 거, 그리고 m 없는 것도 0이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원 그리고 이 원, 이 두 원의 교점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m에다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막 원을 만들어 보면 여러 개의 원이 만들어질 텐데, 희한하게 두 점을 항상 꼭 지나더라 라는 거고, 그 두 점이 누구냐면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거꾸로 하자면 이런 건데,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하나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둘 중에 아무데나 k 곱해가지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k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고, 그럼 얘는 아까 했던 논리 그대로예요.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뭐 이런 건데,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고요. 요거 하나랑 또 대충 이렇게 또 원이 하나, 이렇게구나.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다고 보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은 당연히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점 두 개만 있으면 이거 두 개를 지나는 원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예를 들면, 잠깐만요. 이런 거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녀석이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생긴 녀석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거고요. 이걸 더 키워가지고 이만하게 키워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당연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런 녀석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K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조건이 있을 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데 0,0을 지나는. 그럼 이제 K라고 해놓고 0, 0 대입해서 K 값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따져보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만 더. 하필이면 여기는 지금 m이라고 나와 있는데 m이 만약에 딱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어떤 숫자든지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딱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사라지고요. y제곱도 사라져요. x제곱도 사라지고 y제곱도 사라졌다는 건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직선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직선의 정체는 누구냐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긴 지나야 되거든요.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더라 라는 거고,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꽤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공통현. 왼쪽 원 입장에서도 보면 현이고 오른쪽 원 입장에서도 보면 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와요. 그럼 다시 공통현의 길이라는 건 어쨌든 현의 길이 구하는 걸 생각해 볼 텐데,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현에다 수선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2등분하게 되어 있고요. 반지름을 이용하시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현의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반지름의 길이는 문제 있겠지. 찾으시면 되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의 거리 구할 건데, 그러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그래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현의 길이가 구해지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할 때 필요하다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다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K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즉 두 원의 방정식을 빼서 X제곱, Y제곱을 날려가지고 1차식을 만들어내시면 그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책에도 아마 정리되어 있을 텐데 이 박스 다시 보시면, 그래서 1번은 뭐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두 원의 교점이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m, 뭐 k를 이용해서 찾아낸다, 그런 이야기고, 하필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즉 공통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주 쓰이는 녀석이에요.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 아이고. 그래서 문제로 가서 보면 예제 문제 몇 개 없으니까 빨리 보도록 하죠. 1번 보시면 원 두 개가 외접한다고 그랬어요.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고요. 두 원이 외접한대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거랑 이거란 이야기죠. 그림 너무 똑같이 생겼네. 조금 줄이면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고요. 두 원이 외접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 두 개를 비교하자 그랬다고요. 반지름, 요거 반지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더라. 0,0이고 반지름 R이네요. 2,2고 반지름이 루트 2예요.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2 루트 2. R 더하기 루트 2. 그러니까 R이 루트 2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뭐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끝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는 거,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거든요. 접점에서 두 원의 공통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인데, 이 그림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방금 구한 것처럼 얘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이고 얘는 2,2에 반지름이 루트 2인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2 루트 2예요. 반지름이 둘이 더해도 2 루트 2여야 돼서 요 녀석 반지름도 루트 2거든요. 보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은 원 두 개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원이 이렇게 있다고, 이 색깔 별로네. 원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렇게 가서 붙으면 되겠죠? 크게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런 상태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0,0이에요. 여기가 2,2예요. 반지름이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근데 괄호 2번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1번의 경우
접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 접선 구하래요. 지금 얘는 외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공통 접선은 3개 있는데 외접선 2개랑 내접선 하나. 접점에서의 공통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두 원이 접하는 점은 요 점이고요. 요 점에서의 공통 접선 구하라는 건 공통 내접선. 이렇게 생겨서 구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힌트는 뭐냐면 이게 제가 지금 두 원의 중심 사이를 이은 선분이거든요. 빨간색 선분. 요 빨간색 선분이랑 노란색 선분을 비교해보면 수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왼쪽에 있는 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접선이잖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점에 수선 떨어뜨리면 선을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만나겠죠. 접선이니까.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원 입장에서도 보면 접선이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이어보면 수직으로 만날 거거든요. 공통 접선이니까 한꺼번에 이어도 수직으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 직선 입장에서 보면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것의 수직이다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는 0,0이고 2,2니까 기울기가 1이에요. 이것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점인데 그 지나가는 점 요 점이요. 하필이면 왼쪽에 있는 원과 오른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은 요거랑 요것의 길이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0,0과 2,2의 딱 중점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하필이면 같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2대1이라고 그러면 요거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둘이 딱 똑같기 때문에 얘가 하필이면 두 원의 중심의 중점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 뭐가 될 거냐면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점의 1,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에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찾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오는 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라고? 왜? 네? 물? 저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우리 앞에서 지금 요 그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그림은 어떻게 썼냐면 두 원의 반지름의 합 그리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 이런 애들이 필요했거든요. 두 개가 다 필요했다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보면 지우기 3번 풀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라는 건 0,0에서 2,2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는 2루트 2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하나 원의 반지름은 R이고요. 또 하나 원의 반지름은 루트 2예요. 그래서 R1 더하기 R2 R1 마이너스 R2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얘는 R 더하기 루트 2겠죠? 얘는 R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이제 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 두 개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합한 거랑 얘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겹쳐야 되는 거니까 반지름 둘이 합하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어야 돼요. 그죠? 얘가 더 커야 된다고. 즉, 2 루트 2란 녀석이랑 R 더하기 루트 2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큰 녀석이어야 돼요. 반지름 둘이 더한 게. 그죠? 그래야 이것이 성립하거든요. 기억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여기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걸 떠올려 보셔도 돼요. R이랑 R을 더하면 D보다 더 커야 됩니다. 찌그러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저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왼쪽에 와서 들러붙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시면 그게 R 값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R은 루트 2보다는 커야 될 거고요. 요것 때문에 또 R의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요것만 좀 풀어보면
절대값을 씌운 게 2루트 2보다 작다는 건 실제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이거나 이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루트 2씩 다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2 R 3 루트 2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어차피 0보다 큰 녀석이라서 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왼쪽 부등식에 의해서 나온 게 얘고요. 오른쪽 부등식에 의해서 나온 건 아까 뭐였냐면 R이 루트 2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섞어보시면 R이 루트 2보다는 크고 3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반지름이랑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치겠는데? 네. 꿋꿋이 할 겁니다. 다음 거는요. 8번은 교점 구하라고 한 건데 사실은 교점을 구하세요라는 건 뭐 예제 문제니까 나온 거고요. 네. 그렇게 하기 싫. 어? 자꾸 혼자 행복하고 그래. 실제로 교점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예제니까 나오는 건데 거의 구할 일이 없거든요. 이건 그냥 연립방정식 푸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교점이라는 건 결국 이 원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는 점이야 라는 소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 근을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라는 거고요. 요거 2차고 요것도 2차인데 이 두 식은 빼보면 1차식이 바로 만들어지죠. 뺀 그 1차식을 아무데나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풀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는 0하고 x제곱 y제곱 이렇게 생겼고 이거 두 개를 뺀다고요.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질 거고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겨서 되죠.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래요. x값 두 개 나오겠죠? 대입하시면 y값도 두 개 나오겠죠? 그게 교점의 좌표 두 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되죠? 제가 그 뒤로는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점 두 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a를 지난대요. 막시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이렇게 해서 교점 두 개를 찾은 다음에 그 두 개의 교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교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찾는다고? 이거 둘이 그냥 빼서 찾는다고요.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 에다가 뭐 정석에서는 m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m이라고 쓸게요. 요거랑 x제곱 y제곱 이렇게 새롭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m값에 따라서 중심도 달라지고 반지름도 달라지지만 두 원의 교점은 항상 지나가더라. 인데 하필 m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1차식이 만들어진다고요. 직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 직선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원의 교점은 항상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원 대충 두 개 있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이 직선은 사실상 두 식을 빼서 만든다 였다고요. 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원의 방정식 찾아보시면 저 옆에서 찾은 거랑 똑같은 거 나오겠죠?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얘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둘이 빼서 찾는다고요. 얘가 마이너스 1,a를 지나간대요. 마이너스 1, a 집어넣어서 a 찾아라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오는 녀석은 두 원의 교점이랑 1,1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물론 1번에서 두 원의 교점을 찾았으면
그거에다 1,1까지 해서 세 점을 지나는 원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구하는 연습을 하기는 합니다. 앞에서. 그죠? 뭐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ABC 3개짜리 나오긴 하는데 얘는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 당연히 아니고요.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얘가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더라 라는 거야. 즉 1,1을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런 소리니까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 1, 여기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m 더하기 1 대입하시면 1, 마3, 마1, 마4. 뭐냐 이거? 6인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1,1을 지나가려면 m의 값이 하필 마이너스 2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다시 여기다 싹 대입을 하시면, 좁으니까 제가 옆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 더하기 x제곱 y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정리만 하시면 되죠.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x제곱 y제곱도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숫자는 10에다가 빼기 4니까 더하기 6입니다. 여기 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하나씩 더 곱하시면 x제곱 y제곱 3x y 빼기 6은 0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얘가 하필 1,1을 지나요. 대입하셔서 m 값 찾아가지고 그 m 대입해서 정리만 하시면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림 대충 이해되죠? 그림 이거 제가 손으로 그리는 거라 역시나 좀 이상하겠지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요. 아주 작은 녀석으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요. 큰 녀석으로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텐데 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텐데 이 중에 하필이면 1,1이라는 요 점을 지나가는 원을 찾아라 그런 이야기거든. 요 점을 지나가는 원이라는 건 이거 두 개에다 요거까지 지날 거니까 이렇게 생긴 원 딸랑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원을 찾은 게 쟤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대충 보자면. 그죠? 그래서 3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림은 이런 건데 물론 이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인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식으로밖에 찾을 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이고 직선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거 했다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직선 역시나 K 또는 M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도형이니까 또 자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보기가 3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요거 하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자취 문제고요. 두 번째 오는 건 특별한 녀석이거든요. 조금 특별한 녀석.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빨리 얘기만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거만 딱 설명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오는 건 이거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자취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는 건 이런 거야. 원점 있고 두 점 있고요. 이거 만족하는 P 찾으래. 내가 찾아야 되는 게 P잖아요. X, Y 라고 두고 주어식에 대입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 그죠? 정리하면 끝나지. 그 정리만 하면 X, Y에 관한 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끝! 얘도요. 4,6이라는 점이 있고 0,0이라는 점이 있고 점 A 요거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P의 좌치를 구하래요. 이건 그림을 약간 이해해보면 이런 건데 (4,6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0,0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를 지나지 않는 어떤 직선 예를 들면 이런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겠대요. 얘가 전 P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직선이 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얘를 전 P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T가 안 나니까 다른 색깔로 칠할게요. 얘. 직선을 조금 더 돌려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다고 보면 수선을 떨어뜨리면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역시나 여기 수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점이 이렇게 빡 찍힐 거거든요. 조금 더 세워서 이런 것도 수선을 떨어뜨리면 요런 점인데 이 노란색 직선을 야금야금 돌려가면서 이 빨간색 점들에다가 빨간색 P에다가 빨간색 점 빡빡빡빡 찍으면 도대체 이 빨간색 점들이 이루는 도형이 뭐겠느냐라는 거고요. 힌트는 이게 다 수직이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보도선 하나 그으면 수많은 직각삼각형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란색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수선을 떨어뜨렸으니까 직각삼각형 수선을 떨어뜨렸으니까 역시나 직각삼각형들이에요. 이걸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들을 무수히 많이 그려서 이 직각삼각형들의 직각들을 이어가지고 도형을 만들어봐 그런 이야기야. 뭐 된다는 이야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원주각인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어보면 대략 이렇게 생긴 원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선분을 파란색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 그게 점 P의 좌치일 거다라는 말이고요. 좀 디테일하게 보면 대신에 4,6은 지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구멍이 뻥 뚫리긴 할 텐데 뭐 이거는 그냥 사소한 얘기고 어쨌든 얘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점 P의 좌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말했지만 요 4,6 하나 정도는 뺄 건데 4,6에서 4,6에다가 수선을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점 하나는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오는 건 이름이 있는 녀석이라고 했는데 스토리가 길지만 길게 하면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요. 짧게 얘기하자면 답이 점이 두 개 있고요. 이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는 점 P가 있대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요. 1,0 2, 3, 4 4,0이라는 점이 있고요. A와 B에서 거리의 비가 2대1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두 칸, 여기에서부터 한 칸이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거든요. 내분점 2대1 여기, 외분점 여기 2대1 이런 점들이에요. 근데 이 점이랑 이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점도 있다는 거야. 허공 어딘가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요 길이와 요 길이가 2대1이기만 하다면 그럼 약간 이상하네요. 2대1이기만 하다면 이 점도 문제에서 원하는 점 P가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꼭 선분 AB나 혹은 AB의 연장선 위에 있는 2대1 뿐만 아니라 이런 허공에 떠 있는 점들도 이런 애들도 이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2대1이라면 문제에서 원하는 점 P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모아보자 라는 말인데 다 모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원이 되겠지. 우린 지금 원을 배우는 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은 이름이 있어요. 이 원의 이름이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이 원을 찾은 사람의 이름이겠죠 아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래요. 이 원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아니 됐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됐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2대1. 더 하면 되게 짜증날 것 같아가지고요.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식을 찾아보면
자취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식을 찾을 수 있긴 있어요. 얘를 x, y다 이렇게 두고 PA와 PB의 길이의 b가 2대 1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A를 구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아 물론 여기다 루트 이렇게 생긴 거고 PB라는 건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여기에다 루트 이렇게 씌운 거고요. 이거랑 이거가 2대 1이다 그런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루트라서 좀 되기 싫으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x-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랑 x-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비율은 4대 1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아. 아, 내 머리에 있다고? 이상한 거 좋아하는구나. 아, 요거 4대1, 집중해! 4대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래는 2대1인데, 루트 씌워서 2대1이니까 안에 것만 보면 제곱해서 4대1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풀어보면, 요렇게 할 거예요. x제곱에 4 붙었으니까 4x제곱, 마이너스 8x, 4, 8, 32x, 4, 4, 16에 또 4 곱할 거니까 64 더하기 4y제곱이에요. 이거랑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얘랑 같대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기시면 3x제곱 빼기 30x 숫자는 더하기 63 더하기 3y제곱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3으로 나누면 좋겠죠? x제곱 빼기 10x 요거 먼저 쓸게요.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1이 0 이렇게 됩니다. 완전제곱식 나타내보면 x-5의 제곱 y제곱이 요거 25 썼으니까 21 넘어갈 거고 25 갖다 씌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써놓고 나서 보니 뭐 됐냐면 4야 이거? 4 중심 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2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래요. 자, 노란색 원 제가 그림 그렸는데 이 원의 중심 어디래요? 5,0이래요. 여기 1,0, 여기 4,0, 여기 어딘가 5,0이겠지 뭐. 여기 5,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요? 2래요. 2.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2. 이렇게 생긴 원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두 점에서부터의 거리의 비가 항상 몇 대 몇이 되도록 하는 이거 둘이 다른 숫자여야 돼요. 몇 대 몇이 되도록 하는 점들을 다 모아보면 항상 이렇게 원이 되는데 이걸 매번 이렇게 찾는 게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원이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 원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 A와 B, 아까도 말했지만 2대1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점 두 개가 뭐냐면 내분점하고 외분점인데 이 내분점이랑 외분점 이 두 개가 원 입장에서 보면 지름의 양 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찾아보면 중심이 여기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0과 4,0이야. 2대1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시면 여기 3,0이에요. 여기서 2칸, 여기서 1칸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또 외분점 찾아보시면 여기서 3칸 간 거니까 3칸 더 가서 여기 7,0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외분점이거든요. 그럼 내분점 3,0, 외분점 7,0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만들면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요 점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것만 알면 매번 이렇게 복잡한 비례식 풀 필요 없이 내분점, 외분점 찾아서 이 둘의 중점을 원의 중심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원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자취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까지 있는 녀석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책에도 보시면 맨 밑에 어디갔어? 여기 있죠.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이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 한다 라고 써 있어요. 책에서도 이름이 딱 있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많이 나오고 요 문제에서 크게 나오는 게 두 가지 종류 있거든요. 지금 새끼 문제로. 이번에 보시면 PAB 각도의 최대값 구하세요인데 P라는 건 요 노란색 원 위에 있는 거잖아요. A라는 점은 여기 있고 B라는 점은 여기 있거든요. P라는 점이랑 AB 사이의 각도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어디 있을 거냐면 그 점 P는 선분 AB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점 P가 여기 있을 때 각도가 최대예요. 여기라 함은 이렇게 생긴 상태. 그죠? 최대한 많이 벌어지게 하란 이야기니까 A에서 마치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접하는 상태가 되면 각도는 제일 많이 벌어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점 P가 이렇게 내려오면 각도는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뒤로 넘어가도 각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될 때 그때가 각도가 제일 클 때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삼각형 P 여기 쓸까요?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넓이의 최대는 그때 점 P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때는 AB라는 선분이 역시나 딱 고정되어 있고요. 점 P가 움직일 건데 얘를 밑변이라고 보면 높이가 제일 높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점 P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일 때가 넓이는 가장 넓을 때의 삼각형이다라는 거예요. 얘랑 점 P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죠? 각도가 제일 클 때는 이렇게 접할 때고 넓이가 제일 넓을 때는 높이가 제일 높을 때이기 때문에 약간 더 뒤로 밀려나서 각도가 줄어들지언정 높이는 더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문제에서 나오는 거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다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어떤 상황이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는 온 동네 소리 다 들어오네. 3,6, 6,0, 원 있고요. 점 P가 원 위에 어쩌고 저쩌고 무게중심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얘도 아주 일반적인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데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누구냐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 얘를 그래서 x, y다. 내가 구해야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걸 x, y라고 둘 건데 보니까 나와 있는 점이 삼각형인데 A점은 나와 있고요. B점도 나와 있는데 P점은 안 나와 있죠. 힌트로 나온 게 뭐냐면 그냥 원 위의 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점 P는 뭔지 모르지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점이라서 얘를 대문자 x, y다. 이렇게 보통 둬요. 이거랑 이거는 둘이 다른 점이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보통 소문자 x, y, 문제에 주어진 점을 대문자 x, y 이렇게 둬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고요.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얘네들로 이루어진 식에다가 얘네들을 싹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자 x, y에 관한 식이 되거든요. 과정은 이런 거예요. 다시 보면 점 P는 정해져 있는 점은 아니야. 움직이는 점이긴 한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문자 x, y라고 뒀고 요 점 어디 있다고 했냐면 이 원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만들어낸 첫 번째 식은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더라 라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식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얘가 저 원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얘네 사이의 관계인데 3,6, 6,0, x, y 얘 무게중심이 x, y다 그랬으니까 소문자 x는 3이랑 6이랑 대문자 x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소문자 y는 6이랑 0이랑 대문자 y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삼각형 무게중심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식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식에서 대문자 x는 그러니까 3x-9다 라는 거고요. 대문자 y는 3y-6이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얘네들을 쏙쏙 대입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입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3x-9의 완전 제곱이랑 3y-6의 완전 제곱이 9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 어때요? 소문자 x와 소문자 y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결국 소문자 x, y의 자취를 구한 거다. 그런 소리가 되고요. 물론 이제 좀 숫자 너무 크니까 양변을 9로 나누면 좋겠죠? 이거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9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x-3의 제곱, y-2의 제곱이 1이다. 라고 해서 저 삼각형 무의 중심은 중심이 3,2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고요. 내용 모르고 그냥 막 되게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하고 그냥 풀면 어떻게 풀리는 그런 종류의 문제예요. 말했지만 이거 연습만 몇 번 하시면 되는데 찾아야 하는 점,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소문자로 두고 문제에 주어진 움직이는 점을 대문자로 두고 얘는 어차피 문제의 조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식 하나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거와 내가 찾아야 하는 점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문자 x 자리에 소문자로, 대문자 y 자리에도 소문자로 이루어진 식을 그냥 대입만 해서 정리하시면 결론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마지막 자취의 문제고요. 직선이나 원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당연히 자취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구하는 방법, 얘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밑에 유제들도 있는데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구해야 되는 녀석과 문제에 주어진 점, 어떤 걸 소문자로 두고 어떤 걸 대문자로 둘 건지 등등등을 좀 고민해 보시면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정석에 나와 있는 건 대충 됐고요. 아마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양이 약간 적은 느낌인데 연습 문제 가면 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기본 문제들부터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죠.